영하 30도. 폴란드 크라쿠프. 70세 노인이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오열합니다. 40년이 틀렸습니다. 40년 경력 동유럽 최고의 난방장인. 3,000개가 넘는 난방 시스템을 설치한 전설. 그런 그가 왜 한국에서 온 31살 며느리 앞에서 무너졌을까요? 100년 된 냉골. 아내는 15년간 관절염, 손녀는 올 때마다 감기. 40년간 쏟아부은 돈과 노력 전부 소용없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깔아준 한국식 온돌. 고작 46시간. 아내의 관절염 7일 만에 지팡이를 놓았습니다. 손녀 감기 4일 만에 완치. 열화상 카메라를 들이댄 순간 40년 장인은 숨이 멎었습니다. 한국 난방의 위력.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살짝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댓글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복 많이 받는 하루 되세요. 그럼 감동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스타니스와프 코발스키, 올해 70이에요. 폴란드 크라쿠프 외곽 비엘리치카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왔죠. 제 등 뒤에는 100년 된 석조 저택이 서 있습니다. 벽 두께만 60cm. 1920년대에 증조 할아버지가 직접 돌을 쌓아 올린 집이에요. 우리 가문은 4대째 이 저택을 지켜왔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이 집을 지었고 할아버지는 이 집을 지켰고 아버지는 이 집에 처음으로 난방을 들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 집의 난방을 완성했습니다. 40년 전 일이죠. 29의 난방 기술자가 됐어요. 처음엔 작은 아파트의 라디에이터를 고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영하 20도에 맨손으로 배관을 잡아야 할 때도 있었죠. 손이 트고 피가 났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집을 따뜻하게 만드는 일, 그게 제 소명이라고 믿었거든요. 10년이 지나자 크라쿠프에서 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20년이 지나자 수도 바르샤바에서도 저를 불렀습니다. 30년이 지나자 독일, 체코, 헝가리에서까지 연락이 왔죠. 동유럽 전역에서 저를 찾았습니다. 40년 동안 제 손을 거친 난방 시스템이 3,000개가 넘어요. 저는 제 손으로 동유럽의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정작 제가 가장 공을 들인 건 200년 된 집이었어요. 60cm 두께의 석조벽, 이게 문제였습니다. 돌은 열을 머금지 않아요. 오히려 냉기를 빨아들이죠. 겨울이면 벽에서 냉기가 스멀스멀 기어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이 집을 냉골이라고 부르셨어요. 100년 된 냉골. 저는 40년을 바쳐 이 냉골과 싸웠습니다. 독일제 보일러를 들였어요. 스웨덴식 라디에이터를 설치했죠. 바닥에 단열재를 깔고 벽에 특수 코팅까지 했습니다. 40년간 번 돈의 절반 이상을 이 집 난방에 쏟아부었어요. 아내 마리아는 가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차라리 새 집을 사는 게 낫지 않아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죠. 이 집은 우리 가문의 역사야. 내가 반드시 따뜻하게 만들 거야. 솔직히 말하면 완벽하진 않았어요. 거실은 따뜻했지만 구석은 여전히 쌀쌀했습니다. 침실은 괜찮았지만 복도는 냉기가 돌았죠. 무엇보다 바닥이 문제였어요. 100년 된 석조 바닥은 아무리 난방을 해도 차가웠습니다. 마리아의 무릎 관절염이 해마다 심해지는 이유였죠. 그래도 저는 제 시스템이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어요. 40년의 경력이 3,000개의 난방 시스템이 동유럽 최고라는 명성이 저를 지탱했거든요. 이 집의 난방 문제는 100년 된 석조 구조의 한계일 뿐 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제 40년의 자부심이 불과 7일 만에 무너지게 될 줄은. 아들 마렉은 제 자랑이었어요. 크라쿠프 야기엘론스키 대학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했고 유럽연합 지원 프로그램으로 아시아에 파견됐습니다. 처음엔 일본에 갔다가 그 다음엔 한국으로 갔죠. 2년 예정이었던 파견이 3년이 됐고 4년이 됐습니다. 아들이 한국에 눌러 앉은 거예요. 어느 날 화상 통화가 걸려왔어요. 마렉의 얼굴이 화면에 떴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직감했죠. 이건 단순한 안부 전화가 아니구나. 결혼하려고요. 한국 여자와요. 전화기를 든 손이 굳었습니다. 한국? 한국이 어디 있는 나라지? 아시아 어딘가, 중국 옆인가? 솔직히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삼성 휴대폰을 만드는 나라 그 정도였죠. 아들이 그 먼 나라 여자와 결혼한다고요? 마리아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일단 만나보자. 마렉이 선택한 사람이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반대한다고 달라질 게 있나요? 아들은 이미 마음을 정한 눈빛이었어요. 3개월 뒤 그녀가 폴란드에 왔습니다. 이름은 수진. 31살 서울 출신이라고 했어요. 키가 작고 얼굴이 동그랬죠. 첫인상은 솔직히 별로였습니다. 너무 조용했거든요. 우리 집에 들어서면서 고개를 90도로 숙여 인사하는데 그게 어색하기만 했어요. 폴란드에선 그렇게 인사하지 않거든요. 결혼식은 크라쿠프 성당에서 올렸습니다. 수진의 부모님도 한국에서 오셨죠. 피로연 때 수진의 아버지가 제게 다가왔어요. 서툰 영어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딸을 잘 부탁합니다. 폴란드는 춥다고 들었는데 건강 걱정이에요. 저는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40년간 난방 일을 했으니까. 그날 밤이었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가족들만 남았을 때 수진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아버님, 저희 한국에는 온돌이라는 게 있어요. 바닥 난방이요. 이 집에 깔아드리면 어떨까요? 온돌? 바닥 난방? 저는 속으로 코웃음 쳤습니다. 40년간 동유럽 전역의 난방 시스템을 다뤄온 제가 바닥 난방을 모를 리 없죠. 유럽에도 바닥 난방은 있어요. 하지만 100년 된 석조 건물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고맙지만 됐어.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이 집은 내가 40년간 손봐온 집이야. 내가 걱정할 필요 없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포기한 눈빛이 아니었죠. 뭔가를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눈빛의 의미를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40년 경력의 자존심이 고개를 들었거든요. 아시아에서 온 31살짜리 며느리가 뭘 안다고. 100년 된 집에 동양식 바닥 난방을 깔겠다고. 저는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저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2달이 지났어요. 마렉과 수지는 크라쿠프 시내에 신혼집을 얻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우리 집에 와서 저녁을 먹었죠. 수지는 매번 한국 음식을 가져왔어요. 김치라는 빨간 채소 절임, 불고기라는 달콤한 고기 요리. 마리아는 맛있다며 좋아했지만 저는 젓가락질이 서툴러서 번번이 포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수진이 또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한국 온돌 정말 좋아요. 이 집에 딱 맞을 것 같은데. 저는 손을 저었어요. 그 이야기는 그만하자. 내가 난방 전문가야. 이 집에 뭐가 필요한지 나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어. 그때 수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포기가 아니었어요. 도전이었죠. 그럼 증명해 보여드릴게요. 그녀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노트북이었어요. 화면에는 이상한 영상들이 떠 있었습니다. 빨강, 노랑, 파랑 색깔이 섞인 화면. 열화상 카메라 촬영본이었죠. 이건 한국 아파트 바닥이에요. 수진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바닥 전체가 균일한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온돌이 깔린 바닥이죠. 열이 고르게 퍼져요. 손실이 거의 없어요. 그녀가 다음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건 유럽식 라디에이터 난방이에요. 화면이 완전히 달랐어요. 라디에이터 주변만 빨갛고 조금만 떨어져도 파란색이었죠. 열 손실이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코웃음 쳤어요. 그건 일반 건물 이야기지. 100년 된 석조 건물은 달라.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고.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그녀가 가방에서 또 뭔가를 꺼냈어요. 열화상 카메라였습니다. 전문가용 장비였죠.
이걸로 지금 이 집을 찍어보세요. 수진이 카메라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아버님이 40년간 손보신 난방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카메라를 받아들었어요. 40년 경력의 자존심이 들끓었습니다. 좋아, 보여주지. 내 난방 시스템이 얼마나 완벽한지. 동양에서 온 며느리에게 확실히 증명해주겠어. 카메라 전원을 켰습니다. 렌즈를 거실 바닥에 향했죠. 그리고 화면을 봤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파란색. 바닥 전체가 파란색이었어요. 라디에이터 바로 앞 50cm만 노란색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차가운 파란색이었습니다. 40년간 제가 쏟아부은 돈과 시간과 노력이 이 작은 화면 안에서 처참하게 부정당하고 있었죠. 아버님.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7일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온도를 깔아볼게요. 7일 뒤에도 이 열화상 카메라 결과가 똑같다면 다시는 이 이야기 안 할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 파란색이 제 40년을 비웃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인정할 순 없었어요. 아직은. 좋아.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7일. 딱 7일이야. 그의 겨울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어요. 11월 중순인데 벌써 영하 15도였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연일 한파 경보를 내렸죠. 50년 만에 최악의 겨울이 온다고 했어요.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50년? 나는 40년간 이 집에서 겨울을 났어. 무슨 한파가 오든 버텨왔다고. 하지만 12월이 되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영하 25도, 영하 28도,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새벽 온도계가 영하 30도를 찍었습니다. 100년 된 석조벽이 얼어붙기 시작했어요. 벽을 손으로 만지면 손바닥이 쩍 달라붙을 것 같았죠. 60cm 두께의 돌벽이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된 거예요. 독일제 보일러를 최대 출력으로 돌렸습니다. 스웨덴식 라디에이터 7대가 동시에 가동됐죠.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라디에이터에서 1m만 떨어져도 입김이 나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 있으면 발끝부터 냉기가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바닥이 얼음장이었거든요. 마리아가 먼저 쓰러졌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극심하게 악화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죠. 여보, 무릎이 안 펴져. 그녀가 침대에서 신음했습니다. 47년을 함께한 아내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기장판을 가져다 줬지만 그건 임시방편에 불과했죠. 그 다음은 손녀 소피아였어요. 마렉과 수진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러 왔는데 5살짜리 소피아가 도착한 지 하루 만에 고열이 났습니다. 39.2도. 아이의 이마가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콧물이 줄줄 흐르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죠. 할아버지 집 바닥이 너무 차가워요. 소피아가 울먹였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모처럼 박혔어요. 새벽 3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웅웅거렸죠. 최대 출력인데도 집 안 온도는 14도에 불과했습니다. 난방비 고지서가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지난달 850유로. 이번 달은 얼마가 나올까? 1000유로? 1200유로? 그때 문득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들이밀던 그날. 7일만 기회를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동양식 바닥 난방이 100년 된 석조 건물에 통할 리 없어. 40년 경력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하지만 마리아의 신음소리가 침실에서 들려왔어요. 소피아의 기침소리가 2층에서 들려왔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40년의 자존심과 가족의 고통 사이에서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딱 한마디만 했어요. 해봐. 전화를 끊고 30분 만에 수진이 도착했어요. 새벽 7시였습니다. 그녀의 차 트렁크에서 이상한 것들이 쏟아져 나왔죠. 얇은 필름 같은 것, 은색 반사판, 그리고 한글이 적힌 상자들. 저는 팔짱을 끼고 현관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라지.
아버님, 거실만 먼저 할게요. 약 18평 정도죠? 수진이 말했어요. 숙련된 기술자라면 하루 8시간이면 끝나는 면적이에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48시간 잡을게요. 마렉이 보조해주면 충분해요.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내가 이 집 난방 시스템 설치하는데 6개월이 걸렸어. 고작 이틀 만에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수지는 아무 말 없이 작업을 시작했어요. 먼저 거실 바닥에 러그와 카펫을 걷어냈습니다. 100년 된 석조 바닥이 드러났죠. 차갑고 거칠고 얼룩덜룩한 회색빛 돌바닥.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저 바닥 위에 뭘 깔아봤자 소용없어. 돌이 열을 전부 빨아들일 텐데. 그런데 수진의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먼저 바닥 전체에 얇은 단열 필름을 깔았어요. 두께가 고작 5mm밖에 안 됐죠. 이게 뭔 소용이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어요. 지켜보기로 했으니까. 단열 필름 위에 은색 반사판이 깔렸습니다. 그 다음 빨간색 가는 선들이 지그재그로 배치됐어요. 전기 열선이었죠. 수지는 열선 간격을 정확히 15cm로 맞췄습니다. 자로 재가며 밀리미터 단위로 조정하더군요. 저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저 정도 꼼꼼함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렉이 점심을 가져왔어요. 김밥이라는 한국 음식이었죠. 김밥을 내려놓더니 바로 장갑을 끼고 수진 옆에 섰습니다. 내가 자재 나르고 단열재 잡아줄게. 둘이 호흡을 맞추니 작업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어요. 수지는 5분 만에 김밥 2줄을 먹어치우고 다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8시간을 일했어요. 해가 질 무렵 그녀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영하 30도 한파 속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던 거죠. 저는 문득 40년 전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29에 처음 난방 기술자가 됐을 때 나도 저랬습니다. 밥 먹는 것도 잊고 오직 작업에만 몰두했죠. 저 며느리도 지금 똑같은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첫째 날 밤 11시 수진이 허리를 폈습니다. 아버님, 내일 오후면 마무리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빛나고 있었죠. 둘째 날 오후 3시 수진이 마지막 마감재를 덮었습니다. 정확히 46시간. 예상보다 2시간 빨랐어요. 그녀가 벽에 달린 작은 패널을 가리켰습니다. 아버님, 전원 켜보실래요? 저는 천천히 패널 앞으로 걸어갔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40년 경력의 난방 전문가가 며느리가 깔아놓은 바닥 난방 앞에서 왜 이렇게 긴장하는 걸까?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찰칵. 작은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전원을 켠 지 10분이 지났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것 봐라 생각했죠. 역시 안 되잖아. 100년 된 석조 바닥을 고작 저런 얇은 필름으로 데울 수 있을 리가 없어. 수진의 얼굴을 슬쩍 봤어요. 초조해하려나 싶었는데 표정이 담담하더군요. 오히려 저를 보며 살짝 미소까지 지었습니다. 15분이 지났어요. 그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발바닥이 간지러운 것 같았어요. 아니, 간지러운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할까? 익숙하지 않은 감각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똑같은 마감재, 똑같은 색깔. 하지만 발바닥은 분명히 뭔가를 느끼고 있었어요. 따뜻함이었습니다. 100년 된 냉골의 바닥이 처음으로 온기를 품고 있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양말을 벗었어요. 맨발로 바닥을 디뎠죠. 차갑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이 집에서 겨울을 났는데 맨발로 바닥을 디뎌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두꺼운 양말에 슬리퍼를 신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맨발이 편안했습니다. 아버님, 바닥 만져보세요. 수진이 말했어요. 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바닥을 바닥에 댔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차갑기만 하던 석조 바닥이 손바닥에 온기를 전해주고 있었죠. 저는 두 손을 바닥에 짚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40년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고작 5mm 단열 필름과 전기 열선으로 내가 40년간 쏟아부은 돈과 시간과 노력은 뭐였지? 독일제 보일러, 스웨덴식 라디에이터, 특수 단열재. 그 모든 게 이 얇은 필름 하나만 못하다는 거야?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지금 따뜻한 건 전원을 켠 직후니까 그런 거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 100년 된 석조 바닥이 열을 빨아들이기 시작하면 금방 식을 거야. 두고 보자. 저녁 7시 마리아가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거실로 걸어왔죠. 관절염 때문에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어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얼굴이 찡그러졌습니다. 15년째 지속되는 통증이에요. 겨울만 되면 더 심해지죠.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난방 전문가인데 내 아내의 무릎 통증 하나 해결 못하다니. 마리아가 거실 바닥에 발을 디뎠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슬리퍼를 신은 발이 바닥 위에 얼어붙은 것처럼 서 있었죠. 여보. 마리아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동그래져 있었어요. 바닥이 따뜻해? 그래, 수진이가 한국식 바닥 난방을 깔았어. 저는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뭐 지금은 따뜻하지.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마리아는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천천히 바닥에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바닥을 쓸어봤어요. 손바닥 전체로 바닥을 느끼는 것 같았죠. 진짜네. 따뜻해. 마리아가 중얼거렸어요. 여보, 이 집 바닥이 따뜻한 건 47년 만에 처음이야. 47년. 그 숫자가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마리아가 이 집에 시집 온 지 47년. 그동안 단 한 번도 따뜻한 바닥을 밟아본 적이 없다는 뜻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밤 9시 손녀 소피아가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아직 열이 다 안 떨어져서 이마에 해열 패치를 붙이고 있었죠. 볼이 발그레하고 눈이 축 처져 있었어요. 감기에 걸린 아이 특유의 힘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소피아가 거실 바닥에 발을 디뎠어요. 그러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할아버지, 바닥이 따뜻해요. 소피아가 소리쳤어요. 아픈 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목소리가 또렷했죠. 그러더니 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털썩. 영하 30도 한파가 몰아치는 밤에 5살짜리 손녀가 바닥에 드러누워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리 와봐요. 진짜 따뜻해요. 등이 따뜻해요. 소피아가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감기 걸린 아이의 웃음소리가 100년 된 석조 저택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는데 목이 이상하게 막혀왔습니다. 마리아가 소피아 옆으로 갔어요. 그러더니 자기도 바닥에 누웠습니다. 70세 노인이 차가운 바닥에 눕는다. 이 집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마리아는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수진이 이불을 가져왔습니다. 마리아와 소피아에게 덮어줬어요. 어머님, 오늘 밤 여기서 주무셔보세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바닥에서 자요. 온돌의 진가는 하룻밤 자보면 알 수 있어요. 마리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해볼게. 바닥이 이렇게 따뜻한데 안 해볼 이유가 없지.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소피아는 이불 속에서 킥킥거리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눈을 감고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마렛과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100년 된 냉골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바닥에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기쁨 같기도 하고 서러움 같기도 했습니다. 40년간 해내지 못한 일을 며느리가 46시간 만에 해냈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건드리면서도 동시에 안도감을 줬어요. 밤 11시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였습니다. 저는 슬그머니 거실을 빠져나왔어요. 창고로 갔습니다. 선반 위에 열화상 카메라가 있었죠. 40년간 수천 개의 난방 시스템을 검증한 저의 무기. 저는 카메라를 내려다봤어요. 꺼내볼까 말까? 손이 떨렸습니다. 결과가 두려웠어요. 만약 열화상 카메라가 이 온돌의 효율을 증명해버리면 제 40년은 어떻게 되는 걸까?
저는 카메라를 선반에 그대로 두고 창고를 나왔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하룻밤으로 뭘 판단해. 최소 며칠은 지켜봐야지.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확인하는 게 무서웠던 겁니다. 첫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밤새 잠을 설쳤어요. 거실에서 자고 있는 마리아와 소피아가 신경 쓰여서 몇 번이나 살펴봤죠. 춥지 않을까, 바닥이 식지 않았을까. 하지만 볼 때마다 둘은 이불 속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 마리아가 먼저 일어났어요. 저는 침실 문틈으로 지켜봤습니다. 마리아가 기지개를 켜더니 천천히 일어나 앉았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죠. 마리아가 무릎을 만졌어요. 두 손으로 무릎을 감싸더니 천천히 다리를 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구부렸죠. 또 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마리아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뭐야 이거. 저는 모른 척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잘 잤어? 마리아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눈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이상해. 마리아가 말했어요. 무릎이 덜 뻣뻣해.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30분은 주물러야 움직일 수 있었는데 오늘은 그냥 일어났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연이겠지. 하룻밤 따뜻한 데서 잤다고 15년 된 관절염이 좋아질 리 없어.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둘째 날, 마리아가 또 거실 바닥에서 잤습니다. 제가 말리지 않았냐고요? 말렸죠. 침실 침대에서 자. 바닥에서 자면 허리 아파. 하지만 마리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 여기가 더 좋아. 허리도 안 아프고 무릎도 편해. 셋째 날 아침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가 지팡이 없이 화장실을 갔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3년 동안 지팡이 없이 걸은 적이 없었거든요. 마리아가 돌아오는 걸 지켜봤어요.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여전히 느렸지만 절뚝거림이 줄었어요. 마리아.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릎 괜찮아? 마리아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응. 좀 나아진 것 같아. 확실히.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아직은. 넷째 날 소피아의 감기가 나았습니다. 열이 완전히 떨어졌어요. 콧물도 멈췄죠. 물론 감기가 자연스럽게 나은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소피아가 이렇게 빨리 회복한 적은 없었습니다. 보통 일주일은 끙끙 앓았거든요. 할아버지, 나 이제 안 아파요. 소피아가 뛰어다녔어요. 거실 바닥 위를 맨발로 달리고 있었죠. 영하 30도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데 5살짜리 아이가 맨발로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있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입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죠. 5째 날 마리아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지팡이 안 짚고 마당 다녀왔어. 저는 신문을 읽다가 손이 멈췄어요. 뭐? 마리아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지팡이가 없었어요. 그녀가 현관문을 열고 마당까지 갔다가 돌아왔다는 건 20m 이상을 혼자 걸었다는 뜻이었죠. 무릎이 훨씬 나아졌어. 마리아가 말했어요. 완전히 안 아픈 건 아니야. 하지만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어. 3년 만이야, 여보. 3년 만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신문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밖은 여전히 영하 28도. 세상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은 100년 된 냉골은 처음으로 따뜻했어요. 6째 날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였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창고로 갔어요. 선반 위에 열화상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6일 동안 피해왔던 그 물건. 저는 카메라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경력의 난방 전문가가 고작 카메라 하나 드는데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 답은 알고 있었어요. 두려웠거든요.
이 카메라가 제 40년을 부정해버릴까봐. 거실로 갔습니다. 마리아와 소피아가 바닥에서 자고 있었어요. 이불 속에서 평화로운 얼굴들. 저는 그 옆에 서서 카메라 전원을 켰습니다. 렌즈를 바닥에 향했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주황색. 바닥 전체가 균일한 주황색이었어요. 구석구석 가장자리까지 열분포가 완벽하게 고르게 퍼져 있었습니다. 라디에이터 난방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패턴이었죠. 손이 떨렸어요. 카메라를 잡고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40년간 꿈꿔왔던 열분포 패턴이 며느리가 46시간 만에 깔아놓은 바닥에서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카메라를 내렸어요.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40년이 틀렸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에서 뭔가 뜨거운 게 흘러내렸어요. 눈물인지 뭔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뜨거웠어요. 40년간 3,000개의 난방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동유럽 최고의 난방 전문가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정작 내 집, 내 가족은 따뜻하게 해주지 못했죠. 아내는 15년간 관절염에 시달렸고 손녀는 감기에 걸렸고 100년 된 냉골은 여전히 냉골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온 31살 며느리가 46시간 만에 해냈어요. 제가 40년간 못한 일을. 저는 바닥에 앉은 채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어요. 가족들이 깰까봐. 70세 노인이 새벽에 바닥에 앉아 훌쩍거리고 있었습니다. 우스웠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돌아보니 마리아가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여보. 마리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울고 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혀서. 마리아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지팡이 없이. 괜찮아. 마리아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40년간 최선을 다했어. 그걸 모르는 사람 없어.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내일. 수진이한테 사과해야겠어. 7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마리아 옆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같은 문장이 계속 맴돌았어요. 40년이 틀렸다. 40년이 틀렸다. 40년이 틀렸다. 아침 8시 마렉과 수진이 왔습니다. 일주일간 매일 와서 상태를 체크하더니 오늘은 마지막 날이라며 일찍 왔어요. 수진이 온도 조절기를 확인하고 바닥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여전히 꼼꼼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거실 소파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아버님 7일 됐어요. 수진이 제게 다가왔어요. 표정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떠세요? 만족스러우시면 이대로 두고 아니시면 철거할게요. 약속대로요. 약속. 7일 전 제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7일. 딱 7일이야. 그때 저는 수진이 실패하길 바랐습니다. 동양식 바닥 난방이 100년 된 석조 건물에 통할 리 없다고 확신했죠. 하지만 지금 저는 알고 있었어요. 수진이 옳았다는 걸. 저는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을 바라봤어요. 31살 한국에서 온 며느리. 처음 봤을 때는 너무 조용해서 별로라고 생각했죠. 90도로 인사하는 게 어색하다고 느꼈어요. 온도를 깔겠다고 했을 때 코웃음 쳤습니다. 40년 경력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틀린 건 제였어요. 수진아.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목소리가 떨린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잠깐 앉아봐. 수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마렉도 옆에 섰어요. 마리아가 부엌에서 나와 거실을 바라봤죠.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꺼냈어요. 어젯밤에 찍은 화면을 저장해뒀거든요. 카메라를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봐. 수진이 화면을 봤어요.
균일한 주황색 열분포.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우리 거실이에요?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젯밤에 찍었어. 내가 깔아놓은 온돌 바닥이야. 수진이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성공이네요, 아버님. 열분포가 완벽해요.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웃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거든요. 40년간 꽉 막혀있던 무언가가 터지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저는 다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난방 일을 했어. 3,000개가 넘는 시스템을 설치했지. 동유럽 전역에서 나를 찾았어. 최고라는 소리를 들었어.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정작 내 가족은 따뜻하게 못해줬어. 마리아는 15년간 관절염에 시달렸어. 겨울마다 무릎이 아프다고 울었어. 나는 그걸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못했어. 100년 된 냉골 탓이라고 석조 구조의 한계라고 핑계댔지. 마리아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도 그래. 저는 계속 말했어요. 이 집에 올 때마다 감기에 걸렸어. 바닥이 차가워서. 나는 손녀한테 따뜻한 바닥 하나 못 만들어줬어. 40년 경력이 무슨 소용이야. 내 가족 하나 따뜻하게 못 해주는데. 목이 막혔습니다. 더 말하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7일 동안 미뤄왔던 말을. 저는 수진 앞에 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수진이 놀라서 소리쳤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일어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어요. 온돌이 깔린 따뜻한 바닥. 저는 두 손을 바닥에 짚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수진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아버님. 처음에 내가 온돌을 깔겠다고 했을 때 나는 코웃음 쳤어. 40년 경력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했지. 동양식 바닥 난방이 뭘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 저는 고개를 더 숙였어요. 이마가 거의 바닥에 닿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틀린 건 나였어. 40년이 틀렸어. 내 자존심이, 내 고집이 가족을 춥게 만들었어. 내가 아니었으면 마리아는 계속 무릎이 아팠을 거야. 소피아는 계속 감기에 걸렸을 거야. 이 집은 영원히 냉골이었을 거야.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닥 위로 떨어졌어요. 따뜻한 바닥 위로. 고마워. 저는 말했어요. 고마워, 수진아. 내가 우리 가족을 따뜻하게 해줬어. 내가 40년간 못한 일을 내가 46시간 만에 해줬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저는 바닥에 무릎 꿇은 채로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70세 노인이 며느리 앞에서 오열하고 있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때 따뜻한 손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수진이 저와 함께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어요. 아버님.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도 울고 있었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아버님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7일만 달라고 했을 때 아버님이 허락해 주셨잖아요. 저는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어요. 한국에서는요. 수진이 말했어요. 온도를 단순히 난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족이 함께 모여 앉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따뜻한 방바닥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잠을 자요. 그게 온돌이에요. 수진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버님, 이건 기술의 승리가 아니에요. 가족을 따뜻하게 하고 싶은 마음, 그게 이긴 거예요. 아버님도 40년간 그 마음으로 일하셨잖아요. 저는 그냥 다른 방법을 알고 있었을 뿐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울었어요. 마리아가 다가왔습니다. 지팡이 없이. 그녀가 제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저를 안았습니다. 여보. 마리아가 말했어요. 당신은 40년간 최선을 다했어.
이 집을 따뜻하게 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나는 다 알아. 이제는 쉬어도 돼. 수진이가 해줬잖아. 말액이 다가왔습니다. 소피아도 달려왔어요. 온 가족이 따뜻한 바닥 위에 모여 앉았습니다. 100년 된 냉골의 거실에서 처음으로 온 가족이 바닥에 둘러앉았어요. 소피아가 제 무릎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왜 울어요? 저는 소피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아버지가 너무 행복해서 그래. 소피아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행복하면 웃는 거 아니에요? 저는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웃었습니다. 그래, 맞아. 행복하면 웃는 거지.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마리아가 웃고 있었습니다. 지팡이 없이 앉아 있었죠. 마렉과 수진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소피아가 제 무릎에서 깔깔거리고 있었습니다. 100년 된 냉골이 처음으로 가족의 온기로 가득 찼어요. 저는 바닥을 손으로 쓸어봤습니다. 따뜻했어요. 이 온기가 어디서 왔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전기 열선에서 온 게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수진이의 마음에서 가족을 따뜻하게 하고 싶은 사랑에서 온 거였습니다. 40년간 저는 기술로 집을 따뜻하게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집을 진짜 따뜻하게 만드는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어요. 저는 수진에게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우리 가족이 돼줘서. 수진이 제 손을 잡고 대답했어요. 저야말로요, 아버님. 이렇게 따뜻한 가족이 돼줘서 감사해요. 영하 30도의 한파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00년 된 냉골 안에서 우리 가족은 따뜻했어요. 처음으로.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스타니스와프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40년간 동유럽 최고라는 소리를 들었던 남방 장인. 하지만 정작 자기 가족은 따뜻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15년간 아내의 무릎 통증을 지켜보면서 해마다 감기에 걸리는 손녀를 보면서 그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한국에서 온 며느리가 46시간 만에 해냈습니다. 100년 된 냉골을 처음으로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수지는 말했죠.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니에요. 가족이 함께 모여 앉는 공간이에요. 맞습니다. 집을 따뜻하게 만드는 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 하루 춥고 지치진 않으셨나요?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가 그리운 밤은 아니셨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데워드렸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진심 어린 따뜻함 하나가 누군가의 40년을 녹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동은 여기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